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파워블릭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가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엠바고에 의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바로 이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죄 성립 안 되면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내란죄 여부로 따져야 되는데 내란죄가 성립 안 되면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그렇죠.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야,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했으면 어땠고 안 했으면 어때, 솔직한 얘기로. 응? 지금 안 했다는 것인데 설사 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밑에 애들이 그냥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한다 그러니까 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이 꼭 얘기 안 해도 밑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끌어내리라고 했든 말든 간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키냐 이거예요. 대통령 탄핵은 간단한 얘기 아니라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거라고. 이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그래. 임명된 게 아니라고. 임명된 거하고 직접 뽑은 건 달라요. 국회의원이 왜 힘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역 주민이 뽑았고 지역 주민이 뽑았지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걸로 봐요. 그걸 국민 대표성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에서 뽑았다 하더라도 A 지역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꽃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 제호 몇 명, 한 9만 표, 10만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많이 얻어야 20만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건데 대통령은 말이죠. 국민 전체가 4천만 명이 투표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됐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크다고 말을 해. 그래서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할 수 있는 거야. 국무총리도 임명할 수 있고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이런 대통령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나 다른 어떤 그런 직책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지 않으면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란죄는 이건 완전히 지금 공작인데 이거 성립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내란 아니면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것이 54.7입니다. 내란이면 탄핵하라가 61.4. 그게 그거잖아.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내란이면 탄핵하고 내란 아니면 탄핵하지 말고 탄핵키가 54.7이라니까. 그러니까 내란 여부로 판단하라는 거야. 근데 내란 아니잖아. 내란이 뭔지 알아요? 폭동을 해야 된다니까. 폭동.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거 갖고 내란 안 된다니까. 끌어내렸다고 내란이 돼? 자, 그래서 탄핵 여론의 상당 부분 영향 끼치는 키워드는 내란죄였다. 조사를 해보니까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해야 된다는 건 43.8%밖에 안 됐고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기각해야 된다는 건 37.1%였고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아니면 기각해라는 것이 17.6%였고 결국은 내란 아니면 탄핵 기각하라는 것이 54.7%가 된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지금 내란죄와 상관없이 탄핵하라는 건 43.8밖에 안 돼.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기각하라는 게 37.1, 그 다음에 내란죄면 탄핵하고 내란죄 아니면 기각하라는 게 17.6. 이걸 더하면 그러니까 54.8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란죄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사도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또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 잘 글씨는 안 보일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체로 나이대로 또 지금 구분을 해본 겁니다.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내란죄가 아니면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응답을 한번 쭉 지금 적어본 거죠. 그 다음에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기각해야 된다는 응답. 요게 내란죄 여부 무조건 기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건 내란죄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요걸 둘이 합하면 아까 54.7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충남북, 이 충남북이 진짜 제가 아주 우리를 엄청나게 지금 35.3에다가 21.5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더하면 56.8이 나왔어요. 충남북에서는 그러니까 기각하라는 겁니다. 이 지금 충남북, 대전, 세종, 여기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확실하게 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충남북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나온 것 같고 걔를 같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다시 50%를 돌파했어요.
40%만 돌파해도 이건 마의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50%를 돌파했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다음에 내란죄 여부와 관계해서 내란죄가 아니면 기각하라는 것까지 무조건 기각하라는 걸 합하면 54.8% 정도죠. 55% 정도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9차 변론기일이 2월 18일 날 지금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다음에 2월 20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10차 변론기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때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있는데 그날 뭘 하기로 했냐면 바로 구속 취소 그 신문을 하기로 했어요. 2월 20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월 20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만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석방만 될 수 있다면 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게 있어요. 뭐 불편하다는 건 전리 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아 판사가 풀어줬다면 내란죄 아니네. 판사가 이거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쳐요. 심리적 영향. 그래서 판사가 2월 20일에 풀어주면 내란죄 아니겠다 이거. 그럼 내란죄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기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우리가 가열차게 여기서 지금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20일 꼭 석방돼 구속 취소돼야 돼요. 근데 구속 취소가 가능해요. 제가 법리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구속 취소 사유는 뭐냐면은 원래 구속을 취소시킬 만한 사유가 없을 때 근데 뭘 잘못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체포했잖아요. 불법으로 구속했잖아요. 영장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체포 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문제예요. 왜 무슨 말이냐? 원래가 이게 이제 구속 기간을 지나가지고 쟤들이 기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 정도 이 차이가 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까지는 사실은 구속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으면은 석방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6일까지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이제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할 때 수사 서류를 갖다 법원으로 보내거든요. 검찰에서. 그리고 이 끝나면 다시 법원에서 검찰로 다시 갖고 오거든요. 그럼 수사 서류를 접수시키는 요 시간부터 수사 서류를 반환받는 요 시간까지 요거를 갖다가 뺀다는 거야. 그 구속 기간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그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그거 따져가지고서 26일까지가 구속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니들이 그걸 어겼다. 그러니까 어기가지고 불법 구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말이죠. 우리 지익현 부장판사가 냉정하게 판단해줘서 이거를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피고인한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법 공부할 때 항상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맨날 각인되는 게 뭐냐면 맨날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인두비오 포로의 원칙, 인두비오 포로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요건지 조금 아사미사해. 그럼 피고인한테 이익으로 하라는 거야. 이게 형수법의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야 이게.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일로 따지는지 시간으로 따지는지 법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러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내란죄만 아니면 석방시키라는 것이 무려 55%에 육박했어요. 그럼 내란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방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 내란죄인지 아닌지 지금 그걸 어디서 판단해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일단 구금이 구속한 것이 불법이잖아요. 일단 풀어주라 이거야.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보자 이거야. 내란죄인지 아닌지. 그런데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헌재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서두르면 안 돼. 헌재가 내란죄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는 형사법에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근데 헌재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그러면 이 형사법에서 하는 그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죄 갖고 판단하려잖아. 국민들은 내란죄 갖고 판단하라는데 왜 헌재는 내란죄 여부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국회가 내란죄를 뺐잖아. 그러면 내란죄 아니면 기각시키라는데 국회에서 내란죄를 빼고서 그냥 뭐 다른 절차 위반인지 그것만 따져달라. 그럼 벌써 각하지 그냥 끝난 거야. 기각이야 그냥. 헌재에서 그냥 기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죄 아니라면 국민들이 기각시키라는 거 아니야? 근데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쪽에서 지 스스로 내란 자 아니라고 뺐잖아.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2월 20일 날 구속 취소 꼭 돼야 됩니다. 자,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알면은 우리 여론조사 할 때 탄핵 기각해 주십시오. 이쪽에 표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댓글 쓰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겁니다. 강실업 TV입니다.